자,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그 국어 수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만나서 직접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학교 안 오니까 기분이 좋나? 아무튼 이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실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그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안전 그 수칙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코로나 그 유행을 갖다가 차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예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이 사회적 거리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전염될 수 있는 거리에서 떨어지는 거죠. 보통 2m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하고 어디 길에서 서 있거나 그럴 때 2m 정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혹시 그 본인이 그 감염이 돼서 다른 약한 사람들에게 옮길 때 그 사람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잘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미국 뉴스 한번 보세요. 그렇죠? 미국 그 뉴욕이라는 도시 앞에 하트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어마어마한 그 죽은 사람들이 지금 그 관에 실려갖고 그냥 통째로 매장당하고 있어요. 가매장 당하는 거죠. 이 끔찍한 장면인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 죽는 사람들은 그 건강한 젊은이보다는 그 노약자,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딴 사람이 옮긴 것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다.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관한 뉴스나 이런 거 정보도 수집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고 그럴 때는 이 코로나에 관한 그런 그 뭐 질문 이런 것들이 면접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마스크 쓰기입니다. 마스크 쓰기. 이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그 좋은 선택이에요. 마스크 쓰기는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쓰게 되면 서로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많은 감염이 일어나고 죽으니까 이제서야 그냥 뭐 마스크를 수입하는데 뭐 중국산을 수입했더니 불량품이 뭐 엄청나더라, 뭐 반품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혼돈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그 KF94라는 아주 표준적인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서 꼭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할머니를 위해서, 나의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억압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유에는 그냥 형식적인 자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거는 너와 나와 너 우리들 사이에서 맺어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 의미는 이 어떤 그 진정함을 찾아야 돼요. 그 진정한 자유란 바로 뭐냐면 타인의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그 자유로 인해서 타인이 고통을 받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범죄지. 그렇죠? 범죄하고 자유의 차이는 내가 하는 행동이 타인들에게 어떤 재산상의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 시간상의 피해 이런 걸 안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쓸데없이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거나 갑자기 욕을 하거나 그러면 그 와중에 선생님하고 다른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건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를 갖다가 뭐 하는 것이다. 그걸 갖다 파괴하는 거죠. 너 왜 일어나서 노래 부르니? 난 노래 부르고 싶어요. 노래 부르는 게 내 자유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뭡니까? 어떤 가치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가 된다? 그건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걸 안 하고 나서 혼자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르던가 뭘 하던가 그건 괜찮죠. 자, 내가 노래 부르는데 너희들 좋니? 그럼 다 동의를 하면 그땐 노래를 불러도 돼요. 내가 노래 부르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어? 그럼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노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그 멋진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자, 수업 소개 및 평가 방법인데, 자, 수업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매일 이런 식으로 그 유튜브에다가 그 동영상을 연결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쵸? 그 다음에 거기에 과제가 있을 경우 그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 유튜브 동영상 연결할 때는 우리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실력에 맞춰 갖고 그 내용물들, 수업물들을 제작을 할 테니까 지금처럼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과제를 수행해야만 선생님은 그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독서 활동인데요. 우리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그 지적인 공부, 문제를 푸는 막 그런 공부보다도 독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런 인재가 돼서 사회에 공헌하자 이런 걸 그 학교의 그 특징적인 활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기 전에 이 학교에서 2년 동안 3학년 학생들하고 지금 다 졸업했죠? 그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매주 독서 활동을 통해서 독서 활동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책도 권해주고 그 제대로 됐는지 계속해서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의외로 좋은 대학들에 많이 갔어요. 의외로 여러분이 그 공부한 거에 비해서 정말 그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렇죠? 외국에 유학 간 누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호학과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요.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등등의 학과 굉장히 그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서는 여러분이 지식활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독서 활동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렇죠? 자기가 읽은 책을 갖고 뭔가 가서 대화를 하고 이러면 그분들도 여러분을 뽑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대학 입시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심사와 면접이 진행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그 학생부를 갖다가 그 대학에 보내면 그 학생부에는 여러분의 출신 학교나 이런 거 다 지워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활동만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책을 보면 이게 뭐 어니 뭐 저 용인에 있는 최고 우수하다는 그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나온 아이가 쓴 글인지 아니면 청평 공고에서 나온 아이가 쓴 글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이제 내용으로 판단하는 시대가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면접에 가서도 어느 학교 출신인지 뭔지 이런 거 묻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오로지 여러분이 읽은 책이 이걸 갖고 뭐가 있었냐? 이 대학의 이 학과를 왜 선택했느냐? 이걸 위해서 무슨 책을 읽었냐? 무슨 준비를 했느냐? 이런 중심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 독서 활동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 독서 활동을 한 걸 갖다 매일매일 쓴 날 감상문을 써서 정리해 두면 여러분들이 그 책에 대해서 얻는 그런 성취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쭉 읽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그래서 이것이 강조된다. 이거는 이제 과제 중심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이제 첫 번째 수업이 돼갖고 선생님이 그 가리키는 학년이 1학년 보통과 국어 주당 4시간, 골프과 국어 1학년 주당 3시간, 2학년 문학 주당 5시간인데 공통적으로 그 동일하게 그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업은 그 1학년, 1학년하고 2학년이 같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 독서 활동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평가 방법은 지필평가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객관식 한 20문제에 서술식 문제를 해갖고 40%를 주는 거예요. 40%.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그쵸? 40점이 되는 겁니다. 40점. 40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독서일기입니다. 독서일기는 매일 선생님이 지정하는 날에 여러분이 책을 읽고 그걸 갖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이건 20%입니다. 20%라는 건 몇 점이 된다는 거야? 100점 만점에 20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뭐 논술을 한다든지 뭐 감상문을 쓴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필평가 같은 건 여러분이 공부한 그대로 점수가 나오는 거죠. 100점이 만점이 나오는 학생도 있고 10점이 나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지필평가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문제를 정리해주고 예상 문제를 내주고 그럴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독서일기인데 매일 그 원하는 날짜의 시간에 독서일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제출을 해야만 그 실적이 인정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내겠다 그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좀 더 우리 그 독서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일기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온라인 수업 기간에도 정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통과 학생들 그 1학년 보통과는 월요일 날 1시간,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1시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골프과 학생은 월요일 날 1시간, 그 다음에 2학년 문학을 듣는 학생들은 월요일 날 1시간 하고 토요일 날 1시간 이렇게 2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과 학생들은 2시간, 골프과는 1시간 이렇게 해당되면 되겠습니다. 자, 독서일기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책을 선택할 때 흥미 위주로만 책을 선택할 경우 1점을 감점합니다. 뭐 게임에 관한 책들, 이런 거, 뭐 일본 뭐 만화책 같은 거, 잡다한 소설들 이런 거 할 때는 1점을 감점해요. 그렇다고 그 책을 읽는 걸 감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좋은 책을 읽는 학생들을 위해서 1점을 감점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은 독서 활동한 날 기록, 보통과 2회, 골프과 주 2회 이렇게 해서 자, 독서 활동한 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과 학생들은 주 2회 정도, 골프과는 주 1회 정도 하고요. 독서 일기를 이렇게 빼먹게 되면 최대 6점이 감점이 되겠습니다. 최대 몇 점 감점이라고요? 6점 감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날 읽은 분량 중 느낀 점 위주로 서술한다. 내용이 부실하면 감점 또 최대 6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먹고 감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쵸, 최대 12점이 감점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20점 만점에 12점 감점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책 과서 또 1점 감점되면 13점 감점되잖아요. 그럼 7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갖고 국어 점수가 잘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모두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두 만점을 드려요, 선생님이. 그쵸? 모두 만점을 준다. 그래갖고 그 여러분들이 그 독서 일기 쓰라 그러면 꼭 쓰도록 한다. 선생님이 그 독서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독서 일기를 이제 그 어떻게 작성을 할까?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독서 일기를 하는 날은 그날은 토론식 강좌를 만들 거예요. 토론식 강좌. 그러면 거기다가 책을 읽은 걸 쓰는 겁니다. 2번 최민지. 학년은 쓸 필요 없어요. 거기는 뭐 1학년 2반 강좌 이런 거 되니까 번호만 알면 돼요. 2번 최민지. 정확히 이름을 쓰셔야 돼요. 최 씨가 2번이 될 확률은 거의 없죠. 자, 동물농장 이렇게 쓰고요. 조지 오웰이라고 가로 열고 글쓴이를 씁니다. 이걸 갖다 쓰는 이유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걸 보고 여러분에게 그 학생부 독서록에다 기록해 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학생부 독서록에는 책 제목과 지은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은 제목만 쓰고 지은이는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뭐가 된다.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나중에 학생부에다 써줄 수가 없어. 그거 빼버린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책 제목하고 이렇게 즈음을 쓰고 몇 쪽을 오늘 읽었다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쓰는 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동물농장이라서 무슨 동물의 숲과 유사한 내용인 줄 알았다. 요즘 동물의 숲 일본 닌텐도 게임인데 아주 유행합니다. 그런데 읽기 시작하니 미래의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인 걸 알고 놀랐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쓰는 겁니다. 그쵸? 이걸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쓰는 학생들은 좋은 점수가 되고 간단하게 오늘 읽었다. 재밌었다.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는 쓰지 마세요. 이 뭔지 모르는 내용은 뭐하러 읽습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쓰는 날 올리는 거죠. 자, 2학년 문학을 하는 학생들은 월요일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일주일에 2번, 1학년 골프과는 월요일 날 1번, 그 다음에 1학년 보통과는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골프 학생들도 그 자기가 시간을 아껴서 연습하는 건 중요하지만 책을 안 읽으면 여러분이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거나 그러더라도 뭔가 인터뷰가 이런 게 오면 제대로 말을 못해갖고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꼭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뭘 하든지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안 읽으면 안 된다. 자, 다음 권장도서를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장도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쭉 써봤는데 꼭 이 책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읽고 싶은 문학작품이나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는 교양서적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진로랑 관련된 것들 그런 책을 쓰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럼 국방에 대해서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쓴 그런 글들. 선생님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간호사 이야기들, 뭐 슈바이처 박사의 뭐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같은 그런 책들을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권장도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백마를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 뭐 인문학으로 광고한다. 심리학 17을 부탁해. 17살의 인생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철학자에게 미래를 묻다. 탐욕의 시대. 건축 권력과 욕망을 말한다. 건축과 가는 학생은 이런 걸 읽어두면 좋겠죠. 동양 철학 에세이 이런 것도 있고요. 나는 무슨 일 하며 살아야 할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로에 관련된 이야기죠. 책만 보는 바보 이런 것도 있고요. 내 영혼에 따뜻했던 날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런 거 재밌겠네요. 그렇죠? 에세이. 유배지에서 보내온 편지, 정약용, 창비. 조선 후기 실학자로 정약용이라는 분이 그 유배를 가게 됐는데 전남 광진으로 거기서 자기 아들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조목조목 적어서 보낸 편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의 서재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지식에 대한 탐구, 알매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걸 알아보는 거죠. 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 이런 거 이거 아주 좋은 책이에요. 불편해도 괜찮아 이거 진짜 이거 좋은 책입니다. 그거 읽어보세요. 이 책이 너무 좋아갖고 그 다음에 괜찮아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뭐 이런 게 있고요. 강신주의 감정 수업 이거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한번 어려운 책 읽기 좋아하는 학생은 도전해 보시고요. 여기 강신주라는 분은 굉장히 괜찮은 분인데 이분이 쓴 책들은 다 어렵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 뭐 이런 게 있고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서 약간 이 책은 좀 비판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판적인 성격을 기르고 싶은 사람들이 읽어보시고요. 뭐 유쾌한 창조자. 유쾌한 창조자는 여러분의 그 영성혁명, 여러분들이 낙관적인 의식을 갖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얼마나 더 좋을까를 갖다 드러낸 책입니다. 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장 도서를 보여줬는데 이 권장 도서 목록을 다시 보려면 화면을 앞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 학습 자료에 그 탑재를 해놨습니다. 이 책을 고르셔도 되고 여러분이 그 읽고자 하는 그런 책을 골라서 해도 돼요. 2학년은 목요일 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바로 또 뭡니까? 그 수업이 들었기 때문에 그날 독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책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 책에 대해서 소개는 인터넷 자료 같은 걸 찾아갖고 그걸 읽어서 쓰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거리 한번 받겠는데 선생님이 이제 예상 질문을 해볼까요? 선생님, 근데 1시간 동안 책을 한 권을 어떻게 읽어요? 조금만 읽어도 돼요. 다음 시간에 그 책에 또 다른 부분을 써도 됩니다. 한 책 갖고 여러 번 읽어도 돼요. 그렇죠? 중요한 건 매주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독서 일기를 쓰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독서 일기를 갖다 몇 번 정도 쓰면 만점을 받나요? 선생님이 하는 날 다 써야 돼요. 다 하고 괜찮은 책을 고를 때만 만점을 준다. 어느 게 괜찮은 수준이냐? 선생님은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굉장히 뭐 게임에 관한 책, 너무 유치하지 않은 책만 고르면 선생님이 감점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꼭 독서 그 활동에서 20점 만점을 받아갖고 그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선생님, 저는 월요일하고 금요일에만 쓰는데요. 수요일날 읽은 책은 어떻게 돼요? 수요일날 책을 읽었다면 금요일날 2번 쓰세요. 2번. 거기다가 옆에다 이건 수요일날 읽었다. 이건 며칠 읽었다. 이렇게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 그만큼 더 점수는 뭐 주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 독서 일기상을 줄 겁니다. 이 독서 일기상 좋잖아요. 그렇죠? 독서 일기상은 골프과에서 1명, 그 다음에 보통과 1학년에서 1명, 그 다음에 2학년에서 2명인가 1명 정도 이렇게 줄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는 학생부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갈 때 얘는 책을 너무 좋아해갖고 독서일기상을 받았구나. 괜찮네. 그런 학생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런 학생이 독서라네 근데 읽은 책이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쓴 책 제목과 이런 걸 보고 다 써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도서관 지금 열고 있으니까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리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십시오.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서 좀 주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책을 구하십시오. 책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책을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국가가 복지국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읽을 책을 사다가 여러분에게 배달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집에 그 인터넷 시설 인터넷하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거 없는 학생들 저번에 담임의 선생님에게 신청해 놓고 지금 선생님이 갖다 놨는데 아직 안 찾아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학교에 연락해 갖고 스마트폰하고 휴대 인터넷 그거 가져다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